9번 공통접선. 말 그대로 접선이긴 접선인데 공통접선이란 소리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게 공통 외접선 그리고 공통 내접선,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너네 내랑 외가 뭔지는 알잖아, 그지? 외니까 뭐겠어요? 바깥쪽, 내는 안쪽, 이 소리거든. 그래서 그림을 너희가 잘 그려야 돼. 거기 내가 원 2개 해놨거든.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그래서 중심 표시도 다 해놨잖아. 거기다가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 공통 접선이니까 동시에 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뭐 요 정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끼리 L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거 계속 사용을 해볼 건데, 원의 중심에서 이 만나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거야. 그럼 반드시 수직, 반드시 수직, 이게 성립하는 거지.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유형에서 너희가 풀게 될 문제가 뭐냐면, 이 접점, 뭐 여기를 P라고 하고 이 접점 Q라고 했을 때 너희한테 이제 이 PQ 길이를 요구를 할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저 PQ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 그럼 쟤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해보면, 일단 주로 얘들아, 원의 중심좌표는 문제에서 주거든요. 제대로 안 주더라도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요 두 중심을 여기 뭐 O라고 잡고 여기 O'이라고 잡으면은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어. 못 재더라도, 몰라가지고 못 재더라도 표현은 할 수 있어요. 문자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잘 봐. 요 반지름이 R2라고 하고 요 반지름이 R1이라고 했을 때 요 R2를요 그대로 이 파란색 직선과 수직을 유지한 채로 평행 이동을 시키세요. 그럼 걔가 그대로 요렇게 가가지고 여전히 수직을 만족시킬 테니까 여기도 수직이겠지. 알겠니? 그럼 여기서 너희가 쓸 수 있는 식이라고 할까? 식이 뭐가 있어요? 피타고라스죠. 알겠어? 어떤 길이를 찾을 수 있냐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요거를 T라고 좀 해보면은 여기도 T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R1에서 R2를 뺐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길이는 R1에서 R2를 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O랑 O'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T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뭐 요거 방법대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문제 풀 때 똑같이 하자는 소리야. 알겠죠? 이게 공통 외접선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공통 내접선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너희 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은 방금 전이랑 모양이 똑같은데, 접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직 저거 적는 중인가? 적으세요. 다 되셨으면은 이제 또 공통 내접선으로 안쪽으로 지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접선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돼요. 얘도 L로 잡어. 그리고 웬만하면 자의 도움을 받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너희가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혼자서도 잘 그려야 되다 보니까
시험 때도 똑같이 하려면 도구에 도움 받지 말고요. 자꾸 그냥 해보려고 해봐. 그렇게 해야 늘어요. 자꾸 해야 돼. 자, 그럼 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얘를 또 O라고 하고 O'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세팅은 다 똑같아. 해야 되는 건 똑같고 그냥 살짝 바뀐 거야, 방식이. 얘를 또 R1, 얘를 R2 이렇게 잡았을 때 얘들아, 자, 마찬가지로 이거에 문제에서 만약 묻는 게 얘네 둘 사이 거리를 찾으라고 했다 쳐봐요. 빨간색 길이.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은 얘를 그대로 수직을 유지한 채로 평행이동 또 시켜. 그럼 평행이동이 되면은 한 요 정도로 이제 이동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을 시켜서 요 길이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써도 괜찮아? R1과 R2를 더한 거로 써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저기선 뺐다면 여기선 더한 거니까 빼냐 더하냐 차이야. 그거는 외울 거 없고 그냥 방법만 알면은 그림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너네가 할 거니까 방법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요 길이가 이제 t가 됐다 치면은 여기도 이제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심 간의 거리, 그거는 우리가 또 점의 좌표로 구할 수 있다 해서 역시나 여기도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직각삼각형 만들어주는 게 연습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못해서 요거 하나만 보고 바로 갈 거야. 그래서 교재로 이제 오시면 되고요. 교재에서 45쪽이겠죠? 45쪽. 여기 있는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96번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원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한 그림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 대충 해놓고, 자, 지금 큰 원은요 중심이 마이너스 8,4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그냥 R로 돼 있고요. 작은 원은 0,0이고 반지름은 2짜리야. 자, 이랬을 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동시에 접하면서 접점을 각각 A, B라고 그림처럼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통 내접선인 상태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갈 거고, 아까 배운 대로 표시할 것만 표시해서 빠바박 해보자. 요거 표시하고 요거 표시하고 여기 2고 여기 R이란 말이야.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요거 구할 수 있게 준단 말이지. 몇이에요 그냥? 4루트 5죠 4루트 5.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할까요? 4루트 5라고? 얘들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0,0이랑 재는 거지. x값 차이가 8이고 y값 차이가 4죠. 그럼 4의 제곱 8의 제곱 하면은 굉장히 단위가 커지거든? 근데 그거보다 뭐에 집중하냐면 비율에 집중해봐. 몇 대 몇이야? x 차이 대 y 차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2대 1. 그럼 봐봐, 그냥 2랑 1짜리 가지고 원래 이거 원리 자체가 피타고라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라는 거야 지금. 그게 얼마일 게 분명해요. 루트 5잖아 비율이. 맞아? 그래서 1대 2대 루트 5라는 그 비율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바로 얘네 간의 거리의 비율 값은 루트 5니까 4를 곱하면 돼요. 4 루트 5인 거야. 그래서 알겠니?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어쨌든 10초 정도 벌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1분이 되니까 1분이면은 시험 때 되게 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길이가 4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렇게 아까 했던 대로 평행이동 시키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이 R에다가 반지름 2를 더한 값이 되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선분 AB, 그 AB가 얘가 A고 얘가 B잖아요. 얘랑 똑같아요. 얘가 루트 31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 제곱하면은 루트 80, 루트 80 나오잖아. 그럼 80이니까 80에서 31 빼면 얼마야? 49겠지. 그래서 요 R 플러스 2가 얼마였던 거냐면 7인 거지. 그래서 반지름 R은 5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되면은 이제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십시다.
도형의 이동은 일단 개념은 막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할만합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은 얘기가 또 달라져. 근데 쎄는 풀만합니다. 알겠죠? 쎄는 풀만하고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 그래서 일단 배경 지식 설명부터 좀 할게. 거기 나오는 게 양함수, 음함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양함수, 음함수. 처음 들어보죠? 저 말들을. 일단은 양음에 나오는 저 양과 음의 뜻은요. 양지, 음지 그 차이야. 양지는 밝은 곳, 음지는 어두운 곳. 알겠죠? 그 양수, 음수 할 때 그 양음입니다. 그럼 양함수는 뭐냐? 말 그대로 함수가 잘 나타나 보이는 형태를 양함수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 y는 x 더하기 1, y는 x제곱 플러스 4x 이런 식으로 함수라는 게 뭐야 얘들아? 입력값이 있을 때 나오는 출력값을 그 함수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입력과 출력이 잘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게 양함수 형태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 근데 원 기억나지? 원방이 뭐였어요? 이런 형태였잖아. 일단 원은 함수라고 해야 하네? 안 하지. 원의 함수라고 안 배우고 원의 방정식으로 배웠잖아요. 일단 함수가 아니어서 그런 거고. 그럼 얘는 절대로 이런 양함수 형태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굳이 하자면 넘겨가지고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리고 풀마까지 해야 돼. 되게 이상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한 번에 표현 못하고요. 위에 거 따로 아래 거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존재합니다. 이런 양함수 형태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음함수 형태인데 음함수 형태를 이미 했어요. 이런 게 음함수 형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약간 부족한데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일반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의 방정식에서. 그리고 우리 직선에서도 이런 거 했었지. 3x 플러스 y 더하기 4는 0이다. 이런 식으로 한쪽에 x랑 y의 그러니까 종속 변수들을 다 그냥 몰아놓는 거야. 그리고 우변에다가 0을 써가지고 저걸 또 이제 양함수꼴로 바꿔야 되는 모양. 이런 형태가 이제 음함수다. 그래서 이거는 함수 형태가 잘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음함수라고 부른다. 그럼 생각해봐. 이번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y를 두고서 다 넘기긴 했지만 어쨌든 취지는 뭐냐면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함수 말고 함수 형태 말고 이제 이런 것도 배우고자 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마치 이런 거 나오면 함수 fx를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름만 주면은 이제 fx는 얘랑 똑같은 표현이지. 너네 그렇게 인지하잖아. 그것처럼 이제 이런 거 혹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름을 주고 싶은 거야. 음함수 형태로. 그래서 걔네들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좌변이 x랑 y에 대한 그냥 어떤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변은 그냥 얼마야? 0.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얘다 라고 하면은 그냥 너희는 얘는 이걸로 인식하면 돼. 문제에서 또 이거는 이거다 라고 하면은 너희는 아 그냥 얘는 얘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너희가 함수 fx가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냥 새로운 표기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양함수 표현 땡땡 되어 있는 건 뭐냐면 y는 fx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가 x고 x의 변화에 대해서 y의 변화를 관찰하기 좋은 모양을 양함수라고 하고요. 음함수는 뭐냐면 f의 x, y는 0 주로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고 y를 x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힘들고 x, y가 모두 변화의 주체일 때 주로 쓰는 표현이래. 원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도 있구나 앞으로 할 것들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은 그 밑으로 이제 내려와봐.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부터 배울 건데 평행이동을 다루는 내용은 얘들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점의 이동, 두 번째는 도형의 이동.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다는 거는 둘이 뭐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확하게 이 둘을 구분 지어야 되고 구분 짓는 방법이 겁나 쉬워요. 간단해. 알겠지? 별거 없으니까 그냥 너희는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지
구별만 할 줄 알면 돼. 알겠니? 가보자. 일단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 자, 점의 이동인데,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점 P라는 점이 있대요. A, B. 근데 걔를 얘들아, A, B를요, X축으로 얼만큼 간대? 칠판 다 봐요. 종이 보지 마. 종이 보면 좋으니까요. 칠판 보세요. X축으로 얼만큼 간다? P만큼 갈 거야. 플러스 P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Q만큼 간다고 해볼게. 야, 너네 그냥 생각해봐. 좌표 평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이 있다고 쳐봐. 이거를 X축으로 3, Y축으로 3 가라고 했다 쳐봐요. 그럼 너네 그냥 어디로 간다고 말해? 4,4라고 말을 하지. 이게 어려워? 아니잖아. 점의 이동은 얘들아 고지고대로 가면 돼요. 하라는 대로.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이동시키면은 뭐 P'이라고 해봐.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하라는 만큼 그대로 더해. 이동하라는 만큼 그대로 더해.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알겠니? 그냥 이게 평행이동이 된 점의 좌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거기 밑에 이제 점의 평행이동 표현 돼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평행이동에 의하여 해가지고 뭐 뒤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점의 이동이고 두 번째가 도형의 이동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자, 이거는 일단 요렇게 나왔다 문제에 만약에 민규야? 그러면 무조건 뭐의 이동으로 읽어야 돼? 일단 점의 이동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화살표가 있고 x, y가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으면 이건 무조건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그럼 얘 뜻은 뭐야? x축으로 얼만큼 가라? p만큼. y축으로 얼만큼 가라? q만큼. 그냥 대단한 거 없고 고지고대로 읽어라 이 소리야. 뭐의 이동이면? 점의 이동이면. 알겠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쓰세요. 먹을 거야, 그럼? 저쪽에 쓸래?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도형의 이동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도형의 이동. 자,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보시면은, 자, 도형 f에 x, y 는 0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 도형을 x축으로 똑같이 얼만큼 이동시킬 거니? 일단 이런 표현은 없어요. 내 한글로 다 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니까 절대로 이거 서술형에 쓰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가고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간다고 하자. 그럼 새롭게 이동된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뭐라고 쓰냐 이거야. 봐봐. 거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지.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해놓고 x, y는 0이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리고 오른쪽에 해놓은 게 말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빨간색의 도형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지. 그지? 얘를 찾고 싶은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쓰던 방식이 뭐냐면 이거 위에 임의의 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한 점에 뭐의 관계를 찾으면은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었니? x랑 y의 관계 찾는 거였죠. 그게 자취의 방정식 설명하면서 쓰던 방법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x, y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의 관계를 찾고 싶어. 근데 얘네 둘 관계 알아 몰라? 몰라. 지금은 몰라. 그러면
항상 원래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점이 요 도형에선 2점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요 점이 이제 이렇게 갔다고 쳐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쳐볼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p만큼 간 거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q만큼 간 거라고 쳐보자. 그럼 요 점을 내가 t, s라고 좀 해볼게요. 그러면 너희는 t랑 s 관계는 알고 있니? ts 관계. 얘들아, t랑 s 관계가 뭐야? 그림만 보세요. 뭐 내가 어려운 거 묻는 게 아니거든요. t랑 s는 어느 도형 위의 점이야? 얘 아니야? 흰색? 걔 관계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여요? 그럼 t랑 s는 무엇을 만족하겠니? t는 어디다 놓고 x에 넣으시고 s는 어디 넣어요? y에 넣으세요. 그럼 결국은 이거를 만족하고 있지 않겠어?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 x, y의 관계 찾고 싶은데 걔네의 관계를 몰라. 그 당연히 요 관계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 할 때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x랑 t 관계 알아? 그냥 이렇게 눈치로 대답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봐. t랑 x 관계 있어 없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평행이동 시킨 게 얘라 그랬지. 그러면 t한테 누구 더하면 x가 나오겠니? p를 더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t는 x는 t한테 얼마 더한 거라고? p를 더한 거죠. y는 이 y좌표는 s한테 얼마 더한 거겠어? q를 더한 거겠죠. 알겠어요? 그럼 얘는 s 더하기 q입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야? x, y가 아니라 t랑 s. 그래서 여기서 나는 t를 x 빼기 p라고 쓸 수 있고 s를 y 빼기 q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니? 그래서 요거를 t랑 s가 만족하고 있는 요 관계식에다가 대신 대입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요? x랑 y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관계가 뭐냐면 f의 x 빼기 p, y의 q 뭔 소리야? y 빼기 q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동이 된 방정식이다. 내가 그냥 너희 보고 야, 위에 거는 그냥 더했지 밑에 거는 빼는 거야. 그렇게 외워. 라고 설명하기가 싫어서 왜 그런지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제 이렇게 외우면 돼. x, y라고 표현된 요 식이 x축으로 플러스 p, y축으로 플러스 q 만큼 가면 식에서는 오히려 뭐로 바뀐다는 거야? 마이너스 표현으로 바뀐다는 거야. 왜 그렇냐고 물어본다면 이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지? 여기서 p를 뭐 하니까 자연스럽게 넘겨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지? 아, 왜 그런 거지?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외워 라고 하기 싫어가지고 설명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의 표현 맨 마지막에 돼 있는 거. 도형의 평행 이동이죠. 땡땡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누구를 어떻게 이동하라는 거야? f의 x, y는 0이라는 이 도형을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럼 앞으로는 너희가 이런 걸 보면은 뭐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 원래 거를 x축으로 얼만큼? 1, y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갔구나. 이렇게 읽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잘 봐봐. y는 3x 더하기 1이 있다고 쳐봐요. 얘를 이렇게 해달래. 그럼 뭐 하면 돼? 저거대로 그대로 넣으세요. y 대신에 누구 넣으라는 거야?
y 더하기 3으로 넣으라고. 그럼 여기 y 풀 3으로 들어가겠지. x 대신에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x 빼기 1로 넣으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싹 다 그대로. 알겠어요? 그래서 전개해서 정리하면 그게 이동이 된 도형이다. 알겠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이걸 보고 무슨 평행이동인지를 인지를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식에다가 적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는 모습이다. 그럼 무조건 무슨 이동이야? 무조건 점이야. 그럼 점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지곳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써 있는 대로 가야 된다. 근데 도형의 이동이면 뭐라고 인지해야 돼? 반대로 생각해야 돼. 빼기 P 빼기 Q면 플러스 P 플러스 Q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방식이 아예 다르니까 정확하게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점인지 도형인지. 그래서 내가 강조한 게 이거니까 좀 이따 문제를 풀면 알 거야. 이게 어떤 평행이동을 의미하는지. 알겠어? 둘이 완전히 다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첫 페이지가 평행이동 얘기인데 끝입니다. 평행이동은. 다음 페이지가 대칭이동인데 일단은 교재로 갑시다. 자, 교재 얘들아 1번으로 가볼까? 1번? 1번은 너무 쉬워요. 알겠죠? 말로만 할게. A, B를 X축으로 2, Y축으로 마3. 그럼 야, 이동된 좌표가 몇 콤마 몇이겠어? A 풀 2, B 마3 이렇게 되겠지? 걔가 누구래? 마3, 4래. 이씨. 너희가 해? 알았지? 너무 쉽지?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을 보면은 A라는 점이 있는데 걔가 3,1이래. 근데 걔를 얘들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얘들아 이거는 도형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이게 점의 이동이죠. 알겠어요? 그럼 고지곳대로 이 생각이 있어야 돼. 걔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처음 거리의 2배가 되도록 옮겼대요. 양수 A를 구해달래. 얘들아 그럼 봐봐. 이동이 된 점을 A'이라고 해볼래? 그럼 뭐라고 표현이 돼? 민규야! 뭐라고 표현이 돼요? 고지곳대로 더하면 돼. 몇 컴마 몇이야? A 풀 3, 마이너스 2인 거 괜찮니? 이해돼? 그럼 이게 처음 거보다 원점에서의 거리가 몇 배가 되래? 2배가 되래. 그럼 너희 당연히 뭐 찾아야 돼? 그냥 5A부터 찾겠죠? 0,0에서 거리 지면 얼마야? 루트 10이죠? 루트 10. 그럼 우리가 찾는 5A'은 길이가 얼마가 되라는 거야? 2루트 10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2루트 10이고요. 기억이 날려나? 0,0이랑 거리 잴 땐 얘들아 그냥 이거 좌표 각각 뭐 하라 그랬어? 제곱하면 돼. 왜냐면 이거 0이랑 거리를 재도 어차피 의미가 없잖아. 좌표 자체가 나오잖아. 그럼 양변 제곱하면 여기 40. 얘 얼마야? A제곱에 더하기 6A에다가 플러스 9랑 4니까 플러스 13 되겠다. 그래서 40 넘어오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27인가요? 그래서 9, 3, 27 풀마 이렇게 들어가겠네.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거 찾아달라 했니? 양수로 찾아달라 했으니까 A 값은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다. 2번이다. 돼요? 넘어갈게.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에는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정리되면 8번으로 오세요. 해도 돼요? 자, 직선을 하나 띡 줘놨어요. 그 다음에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했대요. 다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다음 원의 넓이를 2등분했다. 자, 그거 밑줄 쳐봐. 넓이를 2등분했다. 뭔 말이야? 원에 뭘 지났다는 거야? 중심을 지났다라는 거잖아.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지금? 마5 콤마 2잖아요. 반지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된 그 직선이 누구를 지나라는 거야? 마이너스 5 콤마 2를 지난다 라고 해석이 되겠지. 얘들아, 우리 지나는 점 알면 항상 뭐 해? 대입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지금? 식이 필요한 거죠. 대입할 식. 알겠어요? 그럼 얘가 이런 평행이동 받으면 무슨 식이 나오는지 쓸 수 있겠어? 써보세요 지금. 저 처음 제시된 저 직선이 저러한 평행이동을 받으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써봐. 대입은 나중에 할 거고 식을 써보세요. 자, 갑시다. 봐봐요. 아까 했던 대로 이거는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야? 누구를 이동시키래요? 직선. 직선을 직선이 도형입니까? 점입니까? 도형이잖아요. 그죠? 직선은 도형이잖아. 도형의 이동으로 해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x 대신에 누구 넣어야 돼? x 빼기 a. 알겠어? 그러니까 x 자리에 그대로 요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이해돼? y는 어떻게 써줘야 돼? 4 써놓고 y 더하기 a를 써야죠.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는 거야. 이거 뭐 정리하려고 하지 마. 그냥 여기다가 누구 대입해? 요거 그냥 바로 넣어요. 알겠지? 그럼 넣어주면은 여기에 3배에 마5 마 a 더하기 4배에 2 더하기 a 더하기 5가 0입니다를 만족시키라는 거야. 이거 풀면 a 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거 풀어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8 더하기 4a 더하기 5 그것이 0이다. 그럼 얘네 둘 해주면은 a만 남으니까 상수는 다 우변으로 넘겨버릴게. 얘네 둘도 하면 13 얘랑 하면 마이너스 2 넘기면 얼마야? 2. 그래서 a 값이 2다. 괜찮지? 되게 단순하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도형의 이동인지 점의 이동인지만 구별지으면 돼요. 계속 그거 가지고 할 거니까. 알겠지? 그것만 처음에 구분 잘 지으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정리가 되면은 13번으로 가볼게. 자, 가도 될까? 13번 봐봐. 얘들아, 지금 거기 다른 말 없고 그냥 평행이동 삐리리 나와있죠? 자, 이건 무슨 이동 표현이에요? 점의 이동 표현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 점을 이동시켜라가 아니라 다음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 표현일 뿐이고 어떤 평행이동을 말하는 거야? x축으로 얼만큼 갔다는 거니?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플러스 3인 거지. 왜? 점의 이동 표현이니까 당연히 고지고대로 읽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에 이게 나오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나오는지 구별 지었을 때 고지고대로 읽을지 반대로 읽을지 결정하라는 거야. 이거는 고지고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뜻이 뭐예요?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갔다? 플러스 3,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갔다는 뜻이구나. 자, 이러한 평행이동에 의하여 직선을 옮기래요. 자, 그럼 너희가 다음에 해야 되는 행동은 직선을 이동시키는 거지. 그럼 무슨 평행이동을 적용해야 돼? 도형의 평행이동을 이렇게 적용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적어볼게요. L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말장난일 뿐이니까 그거에 속지 말라고. 알겠지? 그거 잘 천천히 해석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위와 같은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이제 L'이 된대요. 그럼 자, 써볼까? 뭐라고 써야 돼? 좌변 뭐라고 써야 돼? y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만큼 가라고 한 거니까
거꾸로 넣으라고, 도형에다 넣을 때는. 그리고 a 해놓고 x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더하기 b 이렇게. 이게 이동이 된 녀석이고요. 민규야, 걔가 뭐가 됐대? 다음 직선과 x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자, 그 L'이 y는 누구?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과 x축에서 수직으로. 자, 여기서 정보가 얘들아 두 개가 나온 거거든? 어떤 정보 두 개가 나온 걸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눈에 띄는 건 뭐야? 기울기, 수직 정보 나왔으니까. 또 x축 위에서 만났대요. 저거를 그냥 경시해가지고 안 읽으면은 답이 안 나와. 왜 안 나와? 문자가 두 개예요, 지금 모르는 게. 그럼 조건도 두 개가 필요한데 그거를 한 줄만 읽었다고 조건이 한 개구나 생각하면은 못 푼다고. 알겠어? 자, 일단 수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기로 기울기 곱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마일, 역수의 반대, 역수의 마이너스. 그럼 얘 뭐야? 얘가 2가 됐단 소리야. 그럼 B는 어떻게 찾아? 누굴 대입해야 돼요? 그치, 잘 봐봐. 요거 어쨌든 얘들아 생각해봐. 얘와 x축 위에서 만났다는 거는 둘이 x절편이 뭐 했다는 거야? 같단 소리야.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 x절편 찾아와. y한테 얼마 넣어야 돼? 0 넣지. 이거 0 되려면 x한테 얼마 넣어야 돼? 2 넣잖아요. x가 2인 거야. 즉 2,0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누굴 지나야 돼? 2,0을 지나겠지.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로 넣어봐. 그럼 y한테 0 들어가니까 1은 여기에 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인 거야. 이렇게 말을 못하죠 오늘? b는 그럼 뭐예요? 넘기면 3이겠지. 뭐하래? a랑 b랑 곱하래. a가 아까 얼마였죠? 2였어요? 어디 있었어? 아, 여기 있구나. a가 2고 b가 3 곱하면 6이다. 알겠음? 4번이다. 별거 없지?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면 되니까 그거 잘 관찰만 잘 해주세요. 네. y가 이 8번의 선을 네. 다 싹 다 잡아놓고 있고 저기에는 y만 한쪽으로 다 갔는데 그래도 똑같이. 왜냐면 어쨌든 잘 봐봐. 이런 모양이건 이런 모양이건 좋은 질문이에요. 이 모양이건 이 모양이건 둘 다 뭘 의미하고 있어? 직선이지. 도형이야, 점이야? 도형이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돼야 돼. 둘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직선도 도형을 치는 거예요? 직선 당연히 도형이죠. 무한히 연장되지만 직선도 도형이에요. 알겠죠? 그냥 점이 아닌 걸 다 도형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다음 유형으로 가시면은 이제 딴 거는 너네가 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자. 너희가 만약에 2차 함수를 이동시켜야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해봐요. 원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도 다 포함해서. 그럼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 그러면 이거 평행이동을 만약에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가라고 했다 쳐봐. 그럼 너희가 배운 대로 넣겠지. 그러면은 x 대신에는 x 빼기 2를 넣을 거고 y 대신에는 y 빼기 3을 넣을 거란 말이야. 근데 계산이 어때요? 조금 부담이 되지. 맞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함수는 우리가 알기로 대표점이 있어요. 무슨 점이 있어요? 꼭지점. 자, 원도 마찬가지. 원은 대표점이 뭐예요? 중심.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들은 웬만하면 다 대표점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 그냥 꼭지점을 한번 찾아봐. 그럼 이거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겠니? 이 정도는 너는 이제 금방 하잖아. 그럼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인 거야? 1,2지. 그럼 차라리 평행이동을 시킬 때 아까 했던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1,2니까 차라리 이 점을 이동시키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이동은 도형을 이동시키는 과정이긴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일단 이동을 시킬 거예요? 점이죠. 꼭지점. 맞아? 그럼 점의 이동을 그대로 해봐. 몇 컴마 몇으로 이동이 돼요? 3,5인가요? 그럼 너네 3,5인 2차 함수씩 쓸 수 있어? 근데 이 앞에 있는 최고차 계수 있죠. 얘가 2차 함수에서 담당하는 게 뭐였지? 2차 함수는 일단 기울기라는 말이 없어요. 알겠죠? 뭐에 관여를 해요? 일단 부호는 뭐였어? 플러스면은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 볼록성에 일단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값이 커질수록, 절대값이 커질수록 뭐 해줘? 폭은 좁아지거나 작아지면 넓어지는 거였어. 폭에 관여를 해요. 근데 야, 평행이동 시킨다고 폭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폭은 1 그대로 두면 식이 그냥 뭐가 될 게 분명해?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될 게 분명하죠. 최고차계수는 1로 그대로 두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이든 2차 함수든 이런 대표점이 있는 애들은요, 차라리 뭐 하는 게 편하냐면은 대표점을 구하고 걔를 이동시키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걸 다 여기다 해버리면 식이 너무 길어. 원 생각해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y도 있어. 그거 어떻게 다 아니?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원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을 한다고 반지름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반지름 그대로 둘 거니까 점만 이동시키자는 거야. 대신 점을 이동할 때는 점의 평행이동을 잘 적용을 해줘야 돼. 도형의 이동이 아니라 점의 이동. 알겠지? 자, 이게 왜 했냐면은 그 14번이나 또 뭐 몇 번이야? 15번이나 다 보면 누굴 지금 이동시키고 있어? 원을 이동시키고 있죠. 그래서 원을 이동시킬 때는 빠르게 중심만 딱 찾아서 중심을 일단 점에 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 게 좀 더 편하다. 계산이.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풀 문제는 18번인데 18번으로 와봐요. 지울게요, 여기. 자, 지금 얘들아, 내가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자, 이렇게 생긴 애를 뭐 했대요? 실제 거기 표현에는 화살표 없어, 얘들아. 요렇게 이동을 시켰대. 자, 너희는 한번 대답을 해봐. 이거는 x축으로 얼만큼 간 거고 y축으로 얼만큼 간 평행이동을 의미해요?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 y축으로는 5.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도형의 이동이죠. 15번이랑 비교해봐. 15번에 나온 평행이동 표현은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알겠지? 그래서 차이점이 명확한 거니까 그거 구분을 일단 잘 지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5만큼 가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밑에 있는 그 원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좌표가 b, c고 반지름이 3이래. 그럼 얘들아,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마사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2y 더하기 a인가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너희 그냥 이거 봐봐. 정리할 수 있겠니? 바로 표준형으로 가보자. x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2의 제곱, y 그 다음 뭐야? 플러스 1의 제곱은 이거 넘어가면 그치, 마이너스 a에다가 4랑 1이지. 그럼 얼마야? 5겠지. 이게 처음 도형이에요. 를 이런 평행이동을 해줬대. 했더니 뭐로 이동됐대? b, c면서 반지름이 얼마짜리? 3짜리로 이동이 됐대. 그럼 얘들아, 이거 이동되기 전이 2,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 몰랐지. 근데 반지름은 이동이 돼도 똑같아야 되잖아. 즉 얘가 얼마였다는 거야? 9였다는 거야. 반지름 제곱짜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안 맞게 줬는데 얘 가지고 얘를 찾고 얘 가지고 얘를 찾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너희 생각해봐. 요렇게 갈 때는 무슨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죠. 이건 지금 중심만 쏘는 거잖아. 그래서 중심을 이동시킬 때는 2에다가 마이너스 2 해주면 돼요. 얼마야 그럼 b가? 0인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얼마 하라는 거야? 5를 더하라는 거야. 그럼 뭐가 될 거야? 이거는 4가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a, b, c를 더해달래요. 싹 더하면 얼마예요? 0이 되겠다. 되었니? 그래서 이렇게 대표점이 있는 도형 혹은 함수들은 대표점만 이동시켜서 해주는 게 훨씬
계산적으로 편해요. 자, 이거 뭐 대단한 거 배우는 거 아니고 원래 다 그렇게 해야 돼. 알겠지?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니까 너희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22번으로 갈 거니까 정리되면은 넘어오세요. 22번 하고 잠깐 쉽게 얘들아. 다들 특강 하느라 힘들죠? 중간에 다른 학원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삽니다 좀. 아이고 참 너희 진짜 힘들겠다. 22번 놀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얘를요 뭐 했대요? x축으로 a, y축으로 a 풀 3만큼 평행이동했대. 자 그 포물선의 꼭지점이 다음과 같은 직선 위에 존재한다. 얘들아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 뭐 하는 게 빨라? 꼭지점을 찾아주는 게 빠르겠지. 자 봐봐 암산이 되면 하시고 안 되면 천천히 하시고. 마이로 묶으면 얘 얼마가 돼? 마6되잖아. 그럼 마6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도 괜찮니? 마3으로 써도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럼 지금 이 안에서 플러스 9가 생성이 되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18이 생성된 거야. 그럼 뒤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돼? 플러스 18을 해야겠죠. 보상으로. 그래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다시 뭐라고? 여기에 9가 생겼다는 건 결국 앞에 것까지 같이 계산하면 마18이 채롭게 생긴 거야. 알겠어요? 마18이 생겼으니까 그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 18. 근데 원래 얼마였어? 마9가 원래 있었고 거기다 18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3,9가 되겠다. 근데 그 녀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얼만큼? a 풀 3만큼 평행 이동했대. 얘들아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도형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이에요?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꼭지점을 구했다는 건 그 점을 이동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얘 몇 콤마 몇으로 이동되겠니? a 플러스 3, a 플러스 12로 이동이 되겠죠. 근데 걔가 어떤 직선 위의 점이래? y는 마x 더하기 1 위의 점이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대입하겠죠. 대입합시다. 그러면 a 더하기 12는 마이너스 a 빼기 3에 더하기 1일 거고요. 넘어가면은 2의 2는 으악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14야? 그래서 a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네. 이 꼭지점. 이 꼭지점이라는 게 얘를 찾으라는 거지. 그럼 몇 콤마 몇이 돼요? 마4,5가 되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4,5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의 이동인지 도형의 이동인지만 잘 구분 지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3분까지 쉬어요. 7시 3분까지. 시연아, 너 주말 테스트 안 봤어? 까먹으셨다. 그 오늘 주중에 봐야 돼요. 오늘 볼래, 금요일에 볼래? 까먹으면 안 돼.
끝날 것 같은데 끝나요. 오늘 수업 말고요. 수험 생활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끝납니다. 아마 정신 차리면 2학년이 됐을 거예요. 이제 망한 1학년 성적표를 보면서 왜 안 했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또 안 할 거야.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냥 그렇게 보내다 보면은 3년이 금방 뭐 했다고 1학기가 벌써 끝났잖아요 지금. 그죠? 너희도 그러겠지만 나는 어떠냐면은 방학에 겨울방학에 특강해.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 여름방학 특강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1년이 지나가요.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 아까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 인생이 너무 짧아요. 뭐 했다고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한 것도 없는데. 지금 너희가 뭐 해본 것도 없는데 꿈을 가져라. 꿈이 뭐냐?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웃긴 거고 꿈이 없어도 돼요. 꿈이 시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대신 열심히는 해봐야 돼. 그래서 성적이 팍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서서히 오르는 거 말고요, 팍 오를 때까지 버티세요. 알겠죠? 어떤 과목이건.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한번 경험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불타거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그전에는 거의 뭐 하기 싫죠. 죽을 맛이지. 그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24번으로 합시다. 하필 여기까지가 딱 평행이동이었구나. 다시 개념 프린트 갈게. 미안해. 자, 이제 대칭 이동으로 갑시다. 대칭 이동.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대칭은 얘들아, 특정 직선과 특정 점에 대한 대칭만 합니다. 알겠죠? 그게 누구냐면은 일단 X축, Y축,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원점, 그리고 특별히 Y는 X, 약간 번외로 Y는 마이너스 X까지 딱 이렇게만 할 거야. 자, 그래서 그 대칭 이동을 볼 건데, 일단 얘들아, 거기 점의 대칭 이동 해가지고 돼 있는 거랑 도형의 대칭 이동 해가지고 돼 있는 거를 보면은 3번에서 나오는 그림은 내가 점을 찍어 놨거든요. 그들이 이제 대칭 이동이 되는 걸 해놓은 거고,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직사각형 모양 있는 거 보여요? 근데 이제 걔를 이제 대칭시키는 걸 지금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일단 평행 이동에서는 점의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랑, 미안해,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이랑 어땠어? 표현 방식이 달랐지? 근데 대칭 이동은요 똑같습니다. 알겠지? 그냥 똑같다고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봐봐. 일단 점의 이동을 먼저 볼 건데, 거기 좀 내가 색깔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놨으니까 여기다가는 좀 대충 해볼게. 요 점을 지금 x, y라고 했거든. 얘들아,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대답을 해봐요. 얘를 x축, 얘잖아요, 에 대하여 대칭시켜봐. 그럼 이거는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선대칭이야, 점대칭이야? 일단 선대칭이지. 선대칭은 얘들아, 원리가 뭐냐면 요 선 있잖아요, 그 선, 문제에서 주는 선, 걔를 접는 선으로 해서 얘한테 잉크를 붙여. 그럼 얘에 대해서 접으면 어디에 찍히냐 이거야, 그 잉크가. 뭔 말인지 알겠죠? 어디 찍힐 게 분명해요? 여기 밑에 찍히지 않겠니?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점선으로 이어놨는데, 이 무조건 x축 기준선이랑 뭐 할까? 이 반드시 수직이겠지. 갑자기 이상하게 될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접으면 수직일 거고,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뭐 할 수밖에 없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대칭의 원리야. 접는 거야. 접는 거. 알겠지? 그럼 너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점으로. 얘처럼. x는 바뀌어 안 바뀌어? x좌표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내려간 거니까. 근데 y좌표는 어떻게 됐어? 반대부호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x, 마y가 되는 거야. 누구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x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하니까 누가 바뀌었니? y가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요. y축 대칭하면 누가 바뀔까? x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y축 대칭하면 이쪽으로 이동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마x가 될 거고 여기 y좌표는 그대로잖아. 그래서 마x, y로 이동이 돼요. 알겠어? 그럼 원점 대칭은 뭘까? 너네 일단 점 대칭을 초등학생 때 배우거든? 그때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나니? 좀 그러니까 요즘 말이 아니라 너네 언어로 좀 바꾸면은 그 점에 대해서 180도 회전 운동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180도 회전 운동. 즉 원점을 찍어 놓고 얘를 180도 돌리라는 거야. 180도면 결국 뭐가 되겠니? 이렇게 돼서 반대편으로 가니까 일직선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라 이 소리야. 그리고 회전 운동이니까 당연히 이 점선의 길이도 뭐 해야 돼? 같을 거야. 그러니까 원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반원. 알겠어? 그래서 얘는 당연히 누구 다 바뀌어? x, y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마x, 마y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원점 대칭은 얘들아 x축 대칭 한 번 하고 y축 대칭 해도 돼요. 혹은 y축 대칭 먼저 하고 x축 대칭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원점 대칭 하기 힘든 상태라면은 끊어서 가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아까 한다고 했던 요렇게 생긴 직선, 이걸 우린 y는 x라고 하죠.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얘들아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이 그대로 요렇게 되라는 거거든. 방금 전에 했던 선대칭과 같은 원리로.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랑 x의 자리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y, x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누구도 있다 그랬어 아까? y는 마x도 있다 했었잖아. 자, y는 마x는 얘들아 그대로 해주면은 마이너스, 자 부호도 바꾸고 x랑 y의 자리도 바꾸세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거기 내가 다 표시해놨죠? 알겠어? 그래서 너희는 결과만 외우면 돼. 다시 x축 대칭하면 누구만 바뀌어? y의 부호만. 알겠죠? y축 대칭하면은 x 부호만. 원점 대칭은 둘 다. 일단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그 다음 y는 x 대칭하면 뭐예요?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냥 걔네만 바꾸시고, y는 마x면 뭐예요?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고 다 바꾸면 돼. 알겠지? 그렇게 외워둡시다. 그래서 이게 너희가 사고를 거쳐서 나온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나오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 알겠지? 이 정도 수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나와야 된다. 방금 한 게 점의 이동이거든? 근데 밑에 나온 게 도형의 이동이거든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없어요. 알겠지? 근데 내가 거기에 이걸 또 안 고쳐놨네? 바보같이. 그 x축 대칭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 x축이니까 y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뭐가 빠졌어요 지금? 는 0이 빠졌어. 는 0이. 알겠지? 이거 원래 는 0 붙어 있어야 된다? 근데 잘못 쓴 거야. 맨날 고친다면서 까먹었어. 그 왼쪽 그림에는 제대로 해놨는데 그 오른쪽에 는 0을 빼먹어가지고 나중에 꼭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또 안 그릴게. 알겠지? 뭐 귀찮은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대칭 이동에서는 똑같아요. 알겠죠?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에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점이 지금 t, s로 나와 있어요. 걔를 a, b에 대해서 점 대칭 해달라는 거야.
우리 아까 점대칭을 뭐라고 배웠죠? 180도 회전운동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 말은 얘가 180도 원을 그리면서 반대편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쟤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 좌표 좀 구해줘. 이거 어떻게 찾지? 잘 봐. 방금 했던 대로 해봐. 이렇게 이어보면은 얘네들 뭐 해야 돼?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180도니까 당연히 이게 뭐야?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상태야. 그럼 이 정보만 너네가 축약을 해보면은 얘랑 얘 무슨 점이 얘야? 중점. 맞죠? 그래서 우리 항상 말하잖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항상 x, y가 돼야 돼. 되었니? 그래서 점을 구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보면은 a라는 좌표는요. t랑 x의 무슨 값이겠어? 평균인 거야, 평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할 거다. 뭐였지? t랑 x. b는요. 그거 다 써있지 않니? 그죠? 2분의 뭐예요? s랑 y의 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풀어주면은 어디로 이동이 됐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거는 점대칭이 뭐밖에 없었어? 여기서 배울 때는 원점밖에 없었어요. 원점. 원점 대칭만 배웠던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원점이 아니어도 돼. 그냥 아무 점이나 상관이 없어요. A, B.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에서 만약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 3,3에 대해서 대칭해라 라고 나오면은 이 방법대로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럼 가끔 이럴 수도 있지 않아? 저 점에 대해서 도형을 이동시켜라. 도형을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네가 이 방법을 쓰게 될 일은 굉장히 확률이 적어요. 근데 설명은 할게. 알겠지? 왜냐면은 이게 참 그런 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갑자기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 근데 애들은 그렇게 고1 때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 이제 또 거기서 이제 혼돈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설명을 하긴 할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f에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는데 얘를 a, b에 대하여 점대칭 좀 해봐. 그러면은 이동된 도형이 누구야? 이렇게 물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 똑같아. 뭐 무슨 도형인지는 몰라도 뭐 삼각형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b야. 안 그래도 돼요. 요 도형을 이동하면 어쨌든 여기로 이렇게 뒤집어지겠지. 왜 뒤집어져? 180도라서 그래요. 얘는요. 요렇게 이동이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얘는요. 요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란 소리야. 그래서 뒤집어져야 돼.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오는 게 아니야. 그건 평행이동이잖아. 그래서 뒤집힌 모양이 돼야 되고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뭐 할 거냐면 요 도형 위의 점을 또 t, s라고 해봐. 그럼 너희는 t랑 s의 관계 알고 있어? 그냥 이거야. 처음 도형. 알겠지? 그럼 t랑 s는 이걸 만족을 할 거야. 얘는 a, b고 이동이 된 점 있지? 얘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뭐라고 잡아? 모르는 거. 이렇게 잡아. x, y. x, y에 뭘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세 글자? 관계식. 아까 했던 거. 알겠어요? 관계 찾는 거라고. 근데 이게 또 뭐 별거 아니라 오늘 몇 번째 쓰는 건지 모르겠다. x랑 t의 관계 알아 너네? 가운데 누가 있는 관계야? a가 있는 관계죠. 맞아요? 그러면은 a는 뭐라고 써도 괜찮아? 2분의 t 더하기 x라고 써도 되겠지.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 t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니? 넘기면은 2a 마이너스 뭐야? x겠지. 그럼 같은 원리로 s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2b 빼기 y겠지? 근데 우리 ts의 관계식은 이거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알 수 있다고. 여기다가 요 t 대신에 얘, s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그게 이동이 된 x랑 y의 관계식인 거야. 그래서 거기 써있듯이 어떻게 되냐면 2a-x, 2b-y는 0이다. 이렇게 이동이 돼요. 알겠죠?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도. 센에서는 이거 써서 푸는 거 없어요. 알겠죠? 만약 쓴다면 이제 내신 들어가서 쓰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뭐 이게 중요하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고2 올라가서도 봐야 되는 거라서 한번 해본 거고, 너희가 알아야 될 건 그냥 원리만 좀 알아둬라. 알겠지?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직선,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거, 저기서 배운
이쁜 x축, y축, y는 x, y는 마x 말고 그냥 막 생긴 거 있잖아. y는 2x 더하기 1에 대해서 선대칭 좀 시켜줘 라고 했다 쳐봐요. 이건 어떻게 구해? 뭐 점이 있겠지? 이거 이동시켜달래. 그럼 아까 말했죠. 선대칭은 뭐 하는 거라 했지? 접는 거라 했죠. 맞아요? 접으면은 아까 이런 그림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럼 자연스레 이 두 점에 무슨 선이 하얀색 선이야? 수직 이등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면 우리 수직 이등분선 배웠어 안 배웠어? 앞에서 했었지? 그 방법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알아두시고 이제 책으로 갑시다. 그럼 개념은 끝이에요. 오늘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자. 밀리면 안 돼. 밀리면 힘들어져요. 너희는 안 힘들겠지. 내가 힘들어져서. 아니야. 이게 밀리면은 나는 힘들지만 너희는 점수에 영향이 있어서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할 수 있을 때 빨리 해놔야 돼. 뭐 한다 했죠? 24번. 해볼게요. 자, 점 P는요 6,마삼이래. 자,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Q. 얘들아, 너네 Q 찾는 거 어려워? 아까 어떻게 하랬어? X축 대칭이니까 Y 보고 바꾸는 거야. 그래서 6,3. 자, 그 다음 R은 뭐래? Y는 X 대칭이래. 그럼 몇 콤마 몇이야? 마3, 6이라고 하면 돼. X랑 Y 자리 바꾸기. 이것만 바로바로 나오면 돼요. 자, 그랬을 때 PQR의 무게중심좌표. 아, 또 오래돼서 까먹었나? 무게중심좌표 어떻게 구해? 평균. 그죠? 세 개의 평균. 그래서 싹 더하니까 9잖아. 3, Y좌표끼리 더하면 6이니까 2가 되겠다. 너무 쉽지? 알겠어요? 그냥 계산하는 하는 거니까 풀어주면 되고. 5번이에요, 5번. 넘어가. 그럼 매번 이렇게 쉬운 것만 있냐, 우리한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7번으로 가볼게. 자, 내가 다른 설명 안 할 거고 일단 너네 읽어봐봐.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었죠? 자,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아니, 한번 그림이라도 그려볼래? 좌표축에다가 그리지 않아도 돼. 왜냐면 좌표축에 그리면은 조금 그거에 맞추느라고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걔네들이 어디서 만나는지는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한번 그려봐. 자, 그려 보았나요? 볼까? 봐봐. 일단은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 거는 당연하고요.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나요? 그냥 방정식 연립해봐. 0이랑 누구야? 3이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개 는 두라고, 는 이렇게. 연립하면은 x 넘어가면은 x제곱 빼기 3x 인수분해하면은 0 또는 3. 그럼 얘네가 이렇게 지나가서 만났다는 거지.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3이고. 걔네가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문제에선. 근데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는 x에 대해서 어떤 두 개 점이 대칭 관계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을까? 딱 한 군데 있을까? 그렇게 된다는 건, 여러 군데 있다는 거는 이 2차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 모양이어야 돼요. 그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한 번 존재합니다. 어디서 존재하냐면
한 여기쯤에 요 점이랑 요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요 길이가 뭐 해 볼만하니? 같아질만 하죠. 딱 저 순간이라고. 근데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쟤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 찾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게 지금 아직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풀면은 너희한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설명을 해볼게. 그럼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 점을요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베타, 알파가 되는 거야. 이유는 문제에서 y는 x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럼 x랑 y랑 뭐 한 관계겠어? 자리 바꾼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베타, 알파인 거야. 그렇구나. 자, 그럼 봐봐. 너희가 한번 대답을 해봐. 요 노란색 직선 보이죠? 얘는 굳이 쓰자면 식을 y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니? 마이너스 x로 시작하겠죠. 기울기가 얘랑은 곱해서 마일이 되는 관계. 수직일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x로 시작하시고, 왜냐면 여기가 수직일 테니까 선대칭 관계여서. 그리고 y절편 몰라. k라고 잡아요. 모를 땐 그냥 잡으면 돼.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 직선과 2차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 누구예요? 얘네 둘인 거지. 알파, 베타, 베타, 알파. 이해돼요? 내가 무슨 관계식을 쓸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랑 y는 마x 플러스 k를 연립을 해볼게. 그럼 연립방정식이 나올 거고 한쪽으로 넘기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뭐죠 이게? x인가요? 그래 마이너스 k인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의 근이 누구야? 알파, 베타인 거지. 미안, 알파, 베타가 아니라 알파랑 베타인 거죠. x좌표들. 이해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너네 근계수 관계 기억나니? 두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두 근의 합이 얼마야? 계수 관계로 1이지. 그게 얘네들 뭐한 값이야? 더한 값이란 말이야. 이해돼요? 물론 곱도 필요하기 때문에 곱도 하나 구해놓을게.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k야. 그게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건데 잘 봐봐. 그냥 내 생각엔 이게 제일 쉬운 풀이 같아요. 복잡하긴 한데 요 점 있죠? 요 점은 누구와 누구의 중점이에요? 알파, 베타와 베타, 알파의 중점이지.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로 알고 있어? 1로 알고 있어. 얘 몇 컴마 몇이었던 거야? 2분의 1, 2분의 1이었던 거야. 를 누가 지나고 있어? 노란색 직선이 지나고 있네. 요 식에다가 얘 뭐 하면? 대입하면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k 값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k 해서 넘기면 k가 얼마가 돼? 1이 돼버려. 그럼 얘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겠지. 문제에서 하라는 게 뭐예요? 이 두 점의 x좌표의 곱을 물어봤네. 그게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지. 이해됐어요? 나중에 이걸 한번 답지를 보세요. 알겠지? 답지를 나중에 한번 봐봐. 그러면은 지금 이걸 딱 들었을 때 뭐 저렇게까지 풀지 싶은데 답지를 보면은 아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한번 답지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줘야 다른 문제 풀 때도 적용이 돼서 저렇게 좀 보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다음 유형 뭐하지? 뭐 30번 같은 거 봐봐요. 그냥 말로만 하자. 풀진 않을게. 다른 거 풀게. y는 ax 더하기 1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그럼 너희 여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구해? 아까 내가 너무 좀 대충 설명했다. 도형의 이동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도형을
지금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하면은 어떻게 6라 그랬지? y를 바꾸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y 대신에 누구 넣으면 돼?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y는 ax 더하기 1로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만 마이너스 이렇게 추가하라는 소리예요. 정리는 나중에 해. 이 모습이 좀 어색하지? 그냥 둬. 알겠지? 그 다음 뭐 하래요? y는 x 대칭하래. 자, y는 x 대칭이면 뭐 하는 거라고? x랑 y 자리 바꿔. 자, 자리를 바꿀 때 얘들아 이렇게 둘이잖아. 걔네만 똑 떼요. 나머지는 그대로 둬야 돼. 똑 떼서 자리만 바꿔. 그럼 뭐가 돼? 마x는 ay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요게 이제 이동이 된 직선이에요. 정리하지 마. 복잡하잖아. 근데 걔가 누구를 지난데? 그냥 풀고 있네. 3,1을 지난데 대입하면 a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한 김에 그냥 하자. 그럼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은 3a 더하기 1이니까 넘기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알겠어? 뭐 잘못했네? 뭐 잘못했니? 거꾸로 넣네? 미안해.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은 또 못하고 있다. a 더하기 얼마야? 1이지? a 얼마예요? 마4가 되겠지. 미안합니다. 2번이 정답이다. 넘어가고 다른 걸 풀어주고 싶은데 34번 으로 가볼까? 34번 자, 34번을 보시면은 4점 삐리리 나와 있고요. 걔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다. 이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죠. 맞아, 특수한 사각형이야.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근데 걔가 직선 땡땡이를 y축으로 대칭 이동한 직선이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이등분한다 배웠죠? 이렇게. 어딜 지나야 돼요? 대각선이 교점 지나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정사각형은 어쨌든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교점이 3,3이야. 그 3,3을 지나게만 만들면 돼. 누가?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 걔를 y축 대칭. 자, y축 대칭이니까 어디에다 마이너스 쓰면 돼? x한테 마이너스 써주면 돼요. 알겠어요? 얘가 3,3을 지난다. 뭐 하면 돼? 대입하는 거지. 너무 쉽다.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플러스 k는 0이다 해서 k 값이 얼마예요? 15가 되겠네. 넘어갈게. 그 다음에 38번으로 갑시다. 38번. 자, 우리 아까 평행이동 할 때도 했던 얘기긴 한데 원을 이동시킬 때는 누구를 이동하면 좋다 그랬지? 대표점인 중심, 그지? 똑같아요,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는 도형이든 점이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쉬워. 더 편하게 가면 돼. 자, 지금 원이 하나 나왔는데 걔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다음 직선과 만나래. 자, 일단 그거를 좀 표준형으로 바꿔볼까? x 더하기 얼마지? 3 제곱에 y 빼기 얼마예요? 4죠? 그럼 얼마 나와 우변이? 9랑 16이면 그냥 바로 25가 돼야 되는 거 알잖아. 5의 제곱이야. 근데 걔를 x축 대칭했대요. 얘는 지금 중심 좌표가 마3,4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마3,마4로 변하고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대로 가야 돼. 그런 원이 다음 직선과 뭐 하도록? 만나도록이래요. 그럼 봐봐. 그냥 여기서부터는 원이야. 우리가 지금 마3, 마4라는 원과 반지름 5짜리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 걔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 만나라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y는 2x 더하기 k가 되겠지. 얘네가 만난다는 건 맨날 하는 거.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X랑 누구를 비교해? 반지름 O를 비교하는 거야. 둘 중에 파란색이 더 길다. 이거 풀면 되겠지. 그러도록 하는 K의 최대 최소를 곱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2x 빼기 y에다가 더하기 k는 0인데 얘로부터 마3, 마4까지의 거리를 한번 재볼까? 그럼 루트 5분의 뭐 나오니? 여기 마3 들어가면은 마6, 마4 들어가면 풀4, 그리고 k 에다가 뭐 해야 돼? 절대값. 걔가 누구보다? 반지름 5보다 길어야 돼, 이 소리야. 알겠어? 그럼 넘기고 계산할 건데 여기서 절대값 내부가 얼마가 돼? k 마이너스 2죠? 등호 안 되냐고요? 지금 문제에서 바보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뭐 하라 그랬죠 여기서? 만나도록이네요. 미안합니다. 네, 정신줄을 놓고 있네요. 미안해. 이렇게 되라는 거죠? 부동 방향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돼야 되고 접하는 것도 되니까 같은 것도 되겠지.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집중을 할게요.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로 딴 생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봐, 이게 딴 생각하면 바로 실수한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되라고? 넘기면 뭐예요? 오르토가 되겠죠. 자, 이거 절대값이니까 또 아짜 붙이세요. 사이야 가장자리야? 사이범위야. 그럼 누구랑 누구 사이라는 거야?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할게. 마이너스 오르트 5랑 그냥 오르트 5 사이가 되라 이 소린데 다 얼마씩 더해야 돼? 2씩 더하면 구분이 잘 안 가서 색깔 좀 할게요. 뭔데 이거? 2에다가 마이너스 요거고 이건 뭐야? 2에다가 더하기 오르트 5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최대 최소가 나왔고 양쪽에 있는 애들 뭐 해달래? 곱하래. 얘들아 곱하면 뭐 나와요 이거? 합차 나오죠. 합차. 알겠어요? 그래서 4에서 누구 빼는 거야? 125 빼면 돼. 알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121 이렇게 되겠다. 힘들죠? 곧 있으면 끝나요. 거짓말이에요. 자, 42번을 보세요. 자, y는 x제곱에다가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요. 얘들아,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포물선의 꼭지점이 4,마오가 된대. 얘들아,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대칭 이동하면은 그냥 어쨌든 대표점만 이동시켜도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지금 원점에 대해서 이동하고 나서가 몇 콤마 몇이야? 그러면 그 전은 뭐겠니? 그럼 거꾸로 다시 뭐 하면 돼? 다시 원점 대칭하면 돼. 그럼 원래 게 다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몇 콤마 몇이 돼요? 마4, 5가 되겠지. 그럼 이거 전께 마4, 5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는 거야? y는 일단 그냥 만들어. 꼭지점이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렇게 됐다는 거지. 저거 풀어서 쓰면은 a, b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 8x 더하기 16이랑 해서 21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답은 그냥 b에서 a 빼라 했으니까 두 개 빼면은 13 이렇게 나올 거야. 정답은 5번인데 자,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얘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원점 대칭해서 나온 이거 식을 한번 써봐.
그러니까 4,-5를 꼭지점으로 하는 대칭된 그 식 있잖아요. 그걸 한번 써보세요. 다 썼니? 되게 쉽잖아. 이렇게 썼나요 혹시? 나는 좀 답이 다르다. 다 똑같이 나왔니? 어? 어떻게 나왔어요? 뭐라고? 뭐 최고차 계수라고 부르면 돼요. 최고차 계수 어떻게 써야 돼? 뭐로 바꿔요? 마이너스. 이 조심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 지웠네. 도형을 점대칭 시키면은 뭐 한다 했지? 모양이 뒤집혀야 된다고. 왜냐면 말 그대로 180도 회전한 거니까 뒤집혀야 돼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도 얘든 정확하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는 모양이 있는 함수란 말이야. 그럼 이거를 어떤 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시키면, 물론 꼭지점은 대표점이니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모양도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점대칭을 시키면은 아래로 볼록은 뭐로 바뀌어요? 위로 볼록으로 무조건 바뀌어야 돼. 그래서 폭은 근데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만 써버리면 돼. 이거는 중요해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7번으로 갑시다. 너희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시간 보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빨리 그냥 도형의 방정식을 끝내야 너네가 공부하는데 막 지치는 게 없는데 질질 끌잖아?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냥 빨리 끝내버려야 돼. 지금 힘들어도. 자, 그래서 지금 특강 때 집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이제 할 수 있어요. 집합만 배우면. 유빈이도 내일 이제 할 거란 말이야. 그것만 배우면은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 정규 시간에는 이제 함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부분이 개학하는 8월 둘째 주 전에 진도가 마무리되면은 그냥 바로 새 책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새 책 해서 좀 빡세게 합시다. 지금 고민 중인데 자이스토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자이스토리 좀 해보고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가 있어가 아니라 어려워요. 어렵지만 해봅시다. 해보고 내신 4주 전쯤에는 이제 내신 교재 줄 거고, 뭐 각자 학교에 또 프린트나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고 병행해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1년이 금방 가요. 그럼 2학년 되는 거야. 정신 차리면 또 3학년 되고, 난 아직 뭐 한 게 없는데 벌써 3학년이야. 그냥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대학생이 돼요. 대학생이 되면 이제 뭐해? 막 술도 먹고 막 놀겠죠. 남자들 군대도 가고. 잘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졸업을 하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나 아직 마음이 똑같은데 시간만 계속 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달라진 게. 자, 47번으로 갑시다. 포물선이 하나 있고요. 걔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후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5가 된대. 그럼 여기서 나온 대로, 시키는 대로 해보자. 첫 번째로 뭐부터 하래요?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X축 대칭 시키래.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야죠. 다 납득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가래요? 마이너스 이만큼 가래.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가 오늘 계속 쓰는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더하기 3이었다 치면은 얘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가라 라고 했다 쳐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y 대신에 y 빼기 3을 넣어야죠. 반대로. 알겠어요? 그 넣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이대로 둬요? 마이너스 3으로? 주로 뭐 해? 한쪽에 y만 내비두잖아. 맞아? 그럼 이게 결국 뭐 할 거야? 넘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도형의 방정식 형태 말고요. 음함수 형태 말고요. 양함수 꼴에서는 y축 방향 이동은 그냥 뭐 해도 괜찮니? 어차피 넘기면 뭐 해? 요 그대로 더할 거 아니야? 왜냐면 마삼으로 갖다 넘기면 결국은 풀3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언제? 양함수 형태에서는.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것도 그냥 이거 마이너스 넘겨. 그럼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양변에다가 곱해주면은 여기다가 그냥 얼마를 더해버려. y축을 얼만큼 같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2를 그냥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y축 방향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x축 방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x축 방향 이동은 원래 하던 대로 하시고요. y축 방향만 양함수 꼴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해요. 근데 얘의 무슨 절편이? y 절편이 얼마래? 마이너스 5래. 여기서 y 절편 누구예요? 그냥 상수항 전체잖아. 얘가 마이너스 5란 소리야. 그럼 a가 얼마가 돼? 3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별거 아닌 문제다. 3번이다. 이제 50번으로 갈게요. 자, 50번에 해당되는 유형인데 얘들아, 이거는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너희들 마음대로 풀어버리면은 실제로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되는 거랑 너희가 생각한 거랑 다를 거야. 막 하지 말고 항상 이 순서를 지켜주세요. 뭐 유형에다 써놔. 거기 유형에다가 내가 뭐 할라 했지? 또 정신 안 차렸다. 대칭, 그 다음 평행. 그냥 순서 이렇게만 써놓고 대칭, 평행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는 해석을 할 때 무조건 대칭이동 먼저 보고 그 다음 평행이동 생각하세요. 그냥 무조건 이 순서로. 알겠지?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나온 도형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몇 컴마 몇이야? 3,4고 여기가 1,1이야.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 처음 모양이 이거래. 얘를 뭐 했대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이런 모양이 됐대. 그럼 얘는 뭐냐 이거야. 잘 봐봐. 중간에 이게 하나의 이동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딱 보니까 무슨 이동이 있어? 대칭이동도 있었고 평행이동도 있었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거쳤다는 소리야. 뭐 말인지 알겠어? 적어도. 그럼 봐봐. 아까 말했지. 일단은 이거를 한 번에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대칭이동이 먼저 됐겠다 생각을 해봐. 그럼 어느 축 대칭이 먼저 됐겠니? 여기서 지금 x랑 이거 뭐 옆에 붙어있는 상수 생각하지 마. x랑 y의 부호만 일단 봐봐요. y 자리에 마이너스 붙어있지.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 먼저 한 거야? x축 대칭을 먼저 한 거죠. 내가 아까 순서를 이렇게 해석하랬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돼 있다고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이유는 그냥 해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알겠죠? 근데 이걸 너네가 평행이동을 먼저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상해져.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내 경험상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야? x 대신에 뭐가 대입돼 있어? x 빼기 1이지. 이거 무슨 이동이야?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이잖아. 그럼 x축으로 얼만큼 갔다는 거야? 1만큼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조사한 대로 요 도형을 이동시키세요. 해보자. 자, 이거 먼저 x축 대칭하면은 철푸덕 넘어가지. 그럼 요렇게 생기겠지. 를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1만큼 땡기래. 그럼 이렇게 새롭게 이동이 된 녀석은 여기가 이동이 되면은 한참 내려야 되네. 미안해. 잘못 그린 거야. 몇 컴마 몇이야? 1, 마이너스 1이야? 그게 x축을 1만큼 가면 몇 컴마 몇이에요? 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거에 해당하는 게 몇 번이야? 5번이 되겠네. 정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만 해주면 돼. 알겠어? 이렇게 너희들한테 하라고 하면 못 풀어. 그래서 51번 하나만 더 할게. 자, 내가 그림 그리는 동안 너네가 한번 해봐. 해볼게요. 봐봐요. 지금 일단 내가 아까 대칭 먼저 하고 평행이동 생각하랬지? 칠판다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상수 신경 쓰지 마. 일단 마 x랑 마 y랑 마 x가 돼 있는데 일단 x랑 y에 뭐가 바뀌어 있어? 부호도 바뀌어 있고 자리도 바뀌어 있지. 맞아요? 그럼 얘는 대칭 이동이 2번 있었다는 거야. 혹은 y는 마 x 대칭이 됐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요거 괜찮니? 근데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 애들은요, 지금 뭐 굳이 따지자면 대칭이 2번 발생한 거잖아. 이거의 순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알겠지? 그럼 봐봐. 얘를 먼저 y는 x 대칭 시켜봐. 왜냐면 x랑 y 자리 바뀌어 있으니까.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오죠? 원래대로. 맞아요? 왜냐면 이게 애초에 y는 x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y는 x로 뒤집어도 똑같은 모양이 나와. 그 다음 뭐 하래? x랑 y에 뭐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원점 대칭 하라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말한 원점 대칭은 무조건 얘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 했어? 180도 회전 운동이라고. 그럼 얘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요렇게 바뀌어 있어야죠. 뒤집어져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걔를, 자, 이거 봐봐. 얘들아, 이제 평행이동을 관찰할 건데 얘를 잘 봐봐. 너희가 저거를 볼 때 그냥 1만큼 갔어요 이렇게 읽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래 모습은 얘였지. 우리 대칭만 했으면. 그럼 뒤에다가 뭘 했길래 이게 됐냐 이거야. 그러니까 y 대신에 누굴 넣은 거예요? y? 그러니까 지금 봐봐. 원래 모습이 얘였는데 여기서 y에 빼기 1을 붙여야 돼? 플러스 1을 붙여야 돼? 요거죠. 이걸 전개해야 이게 나오잖아. 맞아? 그 말은 이 모습에서 y 대신에 이걸 넣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 도형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죠. 도형에서는 얘 대신에 y 대신에 지금 y 빼기 1이 대입된 거잖아. 그럼 뭐 한 거예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 한 거죠. 이해됐어? 요것만 잘 해석하면 돼. 다시 뭐라고? 이 모습은 원래 있던 얘에서 y 대신에 누굴 넣냐를 항상 생각하라고. y 대신에 누굴 넣냐? y 대신에 누굴 넣은 거야? y 빼기 1을 넣었지. 도형의 이동에서 y 대신에 y 빼기 1을 넣으면은 플러스 1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1만큼 간 거야? 플러스 1만큼 간 거죠. 그래서 얘를 위로 한 칸 올리면 돼요. 그럼 나오는 최종 모습은 이렇게 생겼겠지. 알겠어? 몇 번이야 그러면? 4번이 되겠다. 이해돼요? 요렇게 항상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54번 봐봐. 54번. 뭐래 거기서? 원 하나 띡 나와 있고 1,마삼에 대하여 대칭시키래. 자, 근데 뭐야 이거 도형이? 원이지? 원 아까 다 이동하랬어? 대표점만 하랬어? 대표점만 하라고. 너네가 해? 할 수 있겠지? 안 할게. 56번으로 갑시다. 아이씨,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빠듯해졌네. 자, 56번. 자, 두 포물선 y는 삐리리, y는 삐리리 나와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a, b에 대해 대칭이래. 얘들아, 하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 볼록인 거 보이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대표점들도 뭐야?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A, B에 대해 뭐 돼 있겠어? 대칭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저 대표점들의 어디에 A, B가 위치하고 있어야 돼? 중점이겠지. 중점. 딱 가운데. 여기. 평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한 거. 이거 암산할 수 있니? 마이너스 2 콤마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인가? 그냥 할게. 알겠지? 너네가 하면 되잖아. 그 다음 얘 몇 콤마 몇이에요? 5 콤마 얼마야? 마이너스 5인가? 이렇게 되겠지. 맞나? 잘못했다. 마이너스 아니죠. 잠깐만. 마이너스 그럼 5 맞네. 5 맞네. 이거 플러스 5죠. 플러스 5. 맞아요? 플러스 5죠. 왜냐면 마이너스 25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를 추가한 거잖아. 그럼 플러스 5가 될 거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균 찾자. 얘 그럼 몇 콤마 몇이 되니? x끼리 평균 내면 2분의 3 콤마 2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선 곱하래. 곱하면 얼마야? 3. 근데 이걸 왜 설명했냐면 뒤집어진다는 거 한 번 더 얘기 좀 하려고. 알겠지? 뒤집히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58번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그림만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두 점. 마 3,7과 5,3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까 이거 했던 거다. 정확한 그림은 아닐지라도 마 3, 누구? 7과 또 누구래? 5,3. 걔네들이 다음 직선에 대해 대칭이래. 그럼 아까 했던 말이 뭐예요? 정확하게 이 두 선분을 뭐 한다? 저 직선이. 정확하게 용어가 있었잖아. 수직 2등분한다. 그래서 여기 수직이랑 이거 가지고 기울기랑 중점 찾아서 A, B 찾으세요. 너네가 해. 61번을 풀어줄게. 자, 61번. 자, 봅시다. A라는 점이 있고요. 걔가 마이너스 3,2인가 봐. B라는 점이 있고요. 걔가 3,3인가 봐. 자, 이거에 대해서 점 B를 Y는 3x 더하기 4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C래요. A, B, C의 넓이를 구해달래. 자, 다시 뭐라고요? Y는 3x 플러스 4에 대해서 요 B를 이동시켜달래. 잘 봐봐. 별거 없고 계산만 그냥 좀 있거든요. Y는 그림을 대충 그려. 왜냐면 눈으로 보면서 해야 편해. 해놓고 정확한 그림 필요 없으니까 B를요 여기다 그냥 잡아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누가 있겠니? C가 있겠죠. 이동이 된 C. 알겠어? 얘 어떻게 찾냐? 그냥 A, B라고 잡어. 그럼 내가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식은 기울기입니다. 자, 얘네들 가지고 기울기 만들면 A 빼기 3분의 B 빼기 3인 거 괜찮아? 그게 저 기울기랑 무슨 관계여야 돼? 역수의 마이너스. 그죠? 이런 관계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중점을 찾는 거야. 중점. 쟤네들의 중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2분의 A 풀 3, 2분의 B 풀 3 되겠죠. 그럼 얘가 어느 직선 위의 점이야? 요 하얀색 직선 위의 점이지. 대입하는 거야. 그럼 A, B에 대한 식 몇 개? 2개. 그래서 식이 간단하진 않은데 답은 나와요. 그래서 계산만 잘 하면 된다. 야, 이거 마지막 해야겠다. 다음 시간에 유형 남은 거 하나 마무리 할게요. 자, 계산하자. 넘기면은 마 3을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3B 풀 9는 A 빼기 3이야. 일단 둡시다. 그 다음 얘도 대입해요. 2분의 B 풀 3. 얘는 3배에 2분의 A 풀 3 더하기 4예요. 양변에 2 곱하면은 B 풀 3은 3A 더하기 9 그리고 더하기 얼마예요? 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냥 대입법 쓸까요? 밑에 거에서 B를 뭐라고 쓸 수 있죠? 3A에다가 플러스 얼마야? 14야? 별론데? 여기다 넣자.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B 대신에 3A 더하기 14 그리고
더하기 9죠. 그게 a-3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9a, 그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40인가? 그 다음에 더하기 9. 그게 a-3이다. 넘기면 10a는 얘네 둘 하면 마이너스 33인가? 그럼 넘으면 마이너스 30 되겠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a에 마3 넣어주면은 마구 풀 14니까 b는 5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은 c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고? 마3, 5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밑변과 높이죠. 근데 정확하게 누가 밑변이 돼야 되고 누가 높이가 돼야 되는지 잘 안 보이잖아. 여기선 이제 뭐 할 거냐면 정확한 그림을 그리자. 자, 그림을 그려볼게. 점들 다 찍어보니까 얘들아, B라는 점 3,3이야. 찍어. 그 다음 A는 마 3,2라 그랬어. 그럼 마 3,2니까 한 요 정도 되겠다. 요게 A고요. 그 다음에 C가 누구야? 마 3,5네요. 그럼 여기 더 올라가서 5에 이렇게 찍혀 있겠죠. 너무 다행이다. 왜 다행이야? 요렇게 돼 있지. 맞아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이걸 뭐로 쓰는 게 참 좋겠어? 밑변. 얼마야? 얘네 둘 차이니까 3이네. 높이는요? 요거 해주면 되죠. 그럼 요거 X좌표가 얼마예요? 3이고 얘 X좌표가 얼마야? 마 3이지. 간격 얼마 나와? 6이지. 그래서 6, 38의 절반 9가 답이다. 자, 만약 이게 아니라면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모양이. 그러면은 밑변으로 쓸 애들 잡으시고 얘에서 이 직선식을 또 찾아서 요 높이를 측정을 해야 돼. 그래서 계산 파티가 돼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게 많겠니? 이런 게 많겠니? 이런 게 더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우연에 그걸로 잘 해준 거지. 자, 그래서 결론. 다 구할 때는 대충 그렸지만 마지막에 정확하게 밑변 높이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왜냐면 이득이 너무 많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고생했습니다.